여러분, 혹시 요즘 중고거래 하시나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클릭 몇 번이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 제품 가격의 절반, 아니 3분의 1 가격에 멀쩡한 가구를 살 수 있죠. 빈티지 옷은 또 어떻고요? 동묘나 홍대 앞 구제샵에 가면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중고 물건의 매력을요. 그 독특한 느낌, 세월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다음번에 중고 물건을 살 때 잠깐이라도 멈칫하게 되실 겁니다. 이 물건 정말 사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어떤 물건들은 사는 순간 이미 엮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무당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시는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시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의 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딸이 미쳤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딸은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밤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중얼거림,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가족을 노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멀쩡하다가 집에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시는 옷장 한쪽에 걸린 빈티지 코트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지만 디자인이 독특한,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멋진 코트였어요. 제시는 그 코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거 언제 샀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딸이 구제샵에서 엄청 싸게 샀다고 좋아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해진 게, 제시는 조심스럽게 그 코트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다고 해요. 차갑고 슬프고 외로운 기운. 그리고 한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이 옷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시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구제샵에서 샀는걸요. 이 옷의 원래 주인은 이 옷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이 이 옷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이요. 그날 제시는 그 코트를 가져가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지냈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할머니의 반지를 끼면 할머니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를 차면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요. 물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감정, 생각,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강렬한 감정과 함께 사용된 물건일수록 그 기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기쁨과 사랑이 담긴 물건도 있고 슬픔과 원망이 담긴 물건도 있어요. 문제는 중고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의 과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침대에서 누가 잤는지, 이 그릇으로 누가 밥을 먹었는지, 이 옷을 누가 입었는지, 혹시 그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닌지, 큰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억울하게 죽은 건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채 그 물건을 우리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제시에게 들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중고로 가구를 많이 샀어요. 침대, 옷장, 소파, 식탁까지 전부 중고였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싸게 장만했어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 자기를 노려보는 꿈, 숨이 막히는 꿈. 신부는 자꾸 옷장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긁는 소리 같은 거요.
둘 다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죠. 신혼 스트레스, 새로운 환경 적응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신랑은 점점 예민해지고 화를 자주 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신부는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견디다 못해 제시를 찾아갔습니다. 제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느낀 건 집 전체에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가구들 어디서 구하셨어요? 전부 중고로 샀는데요. 제시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침대와 옷장에서 강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침대 이전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는 몰랐습니다. 그냥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급매로 나온 걸 샀을 뿐이에요. 제시가 말했습니다. 이 침대 이전 주인은 큰 병을 앓다가 이 침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고통과 슬픔이 이 침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장은 어떤 분의 유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가족이 빨리 처분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부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제시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그 가구들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를 지냈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몽도 사라지고 기분도 나아지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럼 모든 중고 물건이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고 물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첫째, 침구류입니다. 침대, 이불, 베개. 사람이 매일 밤 오랜 시간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그래서 침구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병으로 오래 누워 계셨던 분의 침구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게 나와도요. 둘째, 옷입니다. 특히 빈티지 옷, 구제 옷은 조심해야 해요. 멋있고 독특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옷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시가 말하길 망자의 옷을 원래는 함께 태워서 보내드리는 게 맞대요. 그런데 요즘은 아깝다고 상태가 좋다고 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그분의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셋째, 거울과 액자입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다른 세계와 이쪽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여겨졌어요. 특히 오래된 거울, 큰 거울은 조심해야 합니다. 액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진이 담긴 액자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에 둔다는 건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넷째, 인형입니다. 특히 오래된 인형, 낡은 인형은 위험해요. 인형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아이가 매일 안고 자던 인형, 누군가 소중히 여기던 인형에는 그 사람의 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 인형을 함부로 버리거나 팔면 그 인형은 원래 주인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귀금속입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같은 것들. 특히 금이나 은, 옥으로 된 장신구는 기운을 잘 흡수하고 오래 간직합니다. 할머니, 어머니의 반지를 물려받는 건 좋아요. 그건 사랑과 복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귀금속, 특히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 오래된 장신구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중고 물건을 사셨다면 이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잠을 잘 때 악몽을 자주 꿉니다. 특히 같은 꿈이 반복되거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꿈, 누군가 말을 거는 꿈을 꾸신다면 주의하세요. 둘째, 집안의 특정 장소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한 구석, 한 방만 춥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중고 가구를 놓은 곳 근처가 그렇다며. 셋째,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서 그림자를 본다거나 누군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넷째,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유 없이 슬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어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다섯째, 원인 모를 통증이나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아프다면, 특히 중고 물건을 드린 후부터 그렇다면 부정을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잦아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물건이 자주 고장 나거나
이런 일들이 중고 물건을 들인 후부터 시작됐다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제시가 들려준 가장 무서웠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자분이 골동품을 좋아했대요.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아는 분이었죠. 어느 날 그분이 골동품 가게에서 멋진 나무 장롱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고급 장롱이었어요. 가격도 괜찮았고 상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집으로 가져왔죠.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이 가격에 샀다니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롱을 들인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서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았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소리는 바깥문이 아니라 장롱 안에서 나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 장롱 안에서 나오려고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장롱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스쳐 지나갔대요. 그날 밤부터 그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열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안 내렸습니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고요. 가족들이 걱정하다가 결국 제시를 찾아왔습니다. 제시가 그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느꼈다고 해요. 집 안에 뭔가 있다는 걸요.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그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시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제시는 느꼈습니다. 원한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요. 알고 보니 그 장롱은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의 것이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그 장롱 안에 숨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혼이 아직도 그 장롱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시는 그날 큰 죄를 지냈습니다. 그 여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편히 가시도록요. 그리고 그 장롱은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분의 열도 내렸고 집안도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 포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어요. 포항제철 덕분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기였죠.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부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큰 공사 현장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계속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공사 중에 몰래 들어온 아이가 사고로 죽고 또 다른 인부가 죽고 총 4명이 공사 기간 동안 사망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는 이 현장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공사는 계속됐죠. 그렇게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2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1호에 살던 신혼부부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죽기 전날 남편은 조깅하다가 1301호 여자한테 인사했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808호에 살던 중년 남자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역시 죽기 전날 1301호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705호에서 하숙하던 대학생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열흘 사이에 3명이 같은 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은 겁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뭔가 있다. 우리는 못 살겠다. 결국 4년간의 싸움 끝에 건설사는 112동 주민들에게 분양가를 전액 환불해주고 그 동을 폐쇄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 단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112동은 없어요. 111동 다음이 바로 113동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아파트가 지어진 터가 문제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공동묘지였거나 아니면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터가 좋지 않은 곳에 지은 건물은 아무리 새 건물이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모른다면 그건 저주받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미 중고 물건을 사셨나요? 그리고 지금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시가 알려준 꿀팁을 공유합니다.
첫째, 화장실에 두세요. 중고 물건을 사오면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최소 하루, 가능하면 3일 정도 화장실에 두세요. 왜 화장실이냐고요? 화장실에는 측간신이라고 화장실을 지키는 신이 계신다고 해요. 이 신은 부정을 물리치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정 탄 물건을 화장실에 두었다가 사용했대요. 둘째, 햇볕에 말리세요. 햇빛은 가장 강력한 정화 에너지입니다. 중고 옷이나 천으로 된 물건은 햇볕에 하루 종일 말리세요. 햇빛이 부정한 기운을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셋째, 굵은 소금물로 닦으세요. 가구나 그릇 같은 것들은 굵은 소금물로 깨끗이 닦으세요. 소금도 부정을 없애는 힘이 있어요. 특히 바다 소금이 좋다고 합니다. 넷째, 절대 침실에 바로 두지 마세요. 특히 침대나 이불 같은 침구류는 절대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정화한 후에 사용하세요. 다섯째, 직감을 믿으세요. 중고 물건을 보거나 만졌을 때 기분이 이상하다, 왠지 꺼림칙하다, 차갑다, 무섭다 느껴진다면 사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가 강조한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 물건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속용품입니다. 방울, 부채, 오방기, 신칼 같은 무당들이 쓰는 물건들. 이건 절대, 정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신령님과 소통하는 도구예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 큰일 납니다. 호기심에 혹은 인테리어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령님들은 엄격하십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이 신물을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해요. 실제로 방울을 구해서 흔들었다가 허주가 씌어서 고생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 종교 물품입니다. 불상, 십자가, 묵주, 경전 같은 것들. 특히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위험해요. 이런 물건들에는 강한 영적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셋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침대, 휠체어, 의료기구 등. 아무리 싸고 상태가 좋아도 사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기운이 고스란히 물건에 남아 있습니다. 넷째, 사고 차량이나 사고 물품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 화재가 났던 집의 물건, 사건이 있었던 곳의 물건.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금매로 나와도 터무니없이 싸도 사면 안 됩니다. 다섯째, 유품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신 후 나온 물건들, 옷, 가구, 장신구 등. 가족이 물려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사랑과 축복이 담긴 거니까요. 하지만 출처를 모르는 유품, 경매나 중고시장에 나온 유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너무 무섭고 황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에이, 설마. 그냥 물건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왜 새집에 고사를 지냈을까요? 왜 이사 갈 때 떡을 돌렸을까요? 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태웠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존중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미신이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내려온 지혜를 단순히 미신이라는 말로 치부해도 될까요? 물론 모든 중고 물건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좋지 않은 기운이 남아있다면? 만약 그 물건의 이전 주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그 물건이 사고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만약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몇만 원 아끼려다가 당신과 가족의 평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고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사지 말라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물건 누가 썼을까?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 혹시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샀다면 바로 사용하지 말고 정화하세요. 화장실에 두고 햇볕에 말리고 소금물로 닦고. 그게 귀찮다면 차라리 새 걸 사는 게 낫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건에는 기억이 남고 감정이 남고 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 사는 순간 이미 엮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정말로 그 낡은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구제 코트를 입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가구를 집에 들이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미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무당이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